자, 오늘 이제 반등이 꽤나 좀 시도가 됐던 그런 날입니다. 예, 지금도 이제 어쨌건 양시장 모두 마치기 전에 플러스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이제 오늘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상승폭을 상당히 많이 줄였고 오전 중에 점심시간까지 강력하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땡겼습니다만은 그 땡김에 있어서 주인공이 바로 이제 삼성전자죠. 오늘 삼성전자만 오늘 4% 정도의 상승을 해서 시가총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4.6%까지 땡기면서 지수가 오늘 꽤나 많이 올랐었어요. 오늘 꽤나 많이 지수가 원웨이식으로 상당히 큰 상승을 하는 그런 구간 모습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후에 들어와서 상당히 좀 그 상승폭을 많이 줄이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존적으로 하던 분석을 좀 해보면은 우선 우리는 현재 하락 파동 자체가 완전히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하락 파동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콜을 잠깐 그 단타를 한번 쳐봤었거든요. 오늘 콜을 요 구간에서 한번 단타를 쳤었죠. 여기죠. 딱 요거. 올려쳤다가 이제 눌러줬을 때 여기서 매수해서 요거 올라가는 거를 먹고 팔고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꼭지에서 또 추가적으로 좀 매도하고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제 저는 콜 비중을 줄였고 반등 나올 때 콜 비중을 줄였고 중간에 단타 한 번으로 끝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풋 쪽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풋 쪽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오늘 풋이 많이 빠졌다가 막판에 다시 쭉 가니 땡겨내는 중입니다. 현재도 뭐 한국 DW13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매매하기는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내일 이제 흐름들도 봐봐야 되겠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어쨌건 오늘 중심값 C1 값이 오늘 600까지 올라가는 엄청난 힘을 좀 발휘해봤습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에 세력 개입 지수가 강력하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00이 넘는 강력한 움직임 파워가 나타나면서 시장을 지금 계속해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의심을 해보고 가자. 자, 우리는 분명히 현재 코스피의 부분에서 아직은 하락 오파가 진행 중이지 않겠는가 하고 바라보고 있는 중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하락의 목표치는 2040. 그러나 일단은 좀 더 하락 부분적이 나온다라면 2025포인트까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2025포인트까지 하락적인 부분들이 나타날 때에 그게 이제 하락 오파가 어그러뜨리지 않으려면 일단은 직전 고점인 2100을 넘어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2100도 넘어가지 않았고 오늘 그러니까 즉 어제 고점이 어디입니까? 어제 고점이 바로 2077.1이었어요. 2077.1. 근데 오늘 살짝 거기를 못 넘어갔어요. 2076.47로. 약간 지금 뭐 오버가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래서 그 하락파의 잠깐 반등파 정도 5파의 하락파 중에 살짝 반등파 정도가 나타났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지고 있는 파동 중에서 반등파가 A, B, C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으면 일단 만약에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강력한 하락이 나온다라면 그것은 5-1에서의 하락, 그 다음에 5-2의 반등, 그리고 다시 5-3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5-3의 하락이 나오면 아마 2025 근접하거나 이달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정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현재는 판단하고 있어요. 오늘 어쨌든 반등 시도를 해봤지만은 중심 라인은 2065를 완벽하게 지금 뚫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뭐 올라가기로는 2076까지 올라가 봤지만 종가상의 부분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어제보다 진폭이 위든 아래로든 조금 작아졌으나
여전히 변동성은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오늘 상승은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자, 늘 보던 거 있죠? 환율 봐볼까요? 환율을 봤더니 환율이 지금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확인이 되고 있죠. 또 일봉상 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환율 일봉으로도 현재 흔들림이 크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원화 약세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우리가 중국 시장 조금 올랐다고 해서 우리랑은 좀 상황이 달라요. 중국은 어쨌든 28일까지 MSCI 그 편입 비중이 확대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중국은 좀 그런 입장에서는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지만 지수 자체는 지금 당장 매수세에 의한 상승이 좀 나오는 것은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한 가지를 더해서 봐보자면 채권입니다. 자, 채권 쪽을 오늘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나라 채권이 네,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그죠?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3년물 지금 이제 현재 실시간 15시 16분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들은 지금 채권 수익률입니다. 채권 수익률. 지난 영상에서 제가 채권 관련된 교육 해드렸죠? 관련된 공부들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보통은 채권 수익률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뜻은 채권 쪽으로 매수세가 있다라는 뜻이고, 채권 쪽에 매수세가 있다라는 것은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즉 위험 자산인 주식보다는 채권, 안전 자산 쪽 채권이 지금 더 선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아까 뭐 10년물 같은 것들도 유난히 좀 오늘 채권 수익률이 상당히 좀 흔들렸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도 이제 좀 흔들림이 있고 왔다 갔다 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현재 채권 수익률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주식 쪽은 다시 떨어질 수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어요. 주식 쪽은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시장이 오전에는 상당히 강하게 좀 반등 시도를 해봤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장 내용을 짚어보면 오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매우 큰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이었죠. 삼성전자 위주로의 상승이었고, 지금은 이제 좀 다시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건 지금 삼성전자 한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는 또 장중 플러스를 내다가 오늘도 삼성전자도 하이닉스도 괜찮게 올랐었어요. 하이닉스도 꽤나 아침에는 힘쓰다가 꺾이면서 마이너스 진입을 해버릴 정도로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삼성그룹주들 뭐 LG전자 이런 것들이 좀 오늘 힘을 쓰고, 은행주 뭐 증권주 좀 힘을 썼지만, 거기에서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지수를 땡길 정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삼성전자를 4.6%를 찍어 올리는 그런 일부의 상승, 특히 이제 수급적 차익, 비차익 그런 프로그램 매수 쪽으로 해서 지금 쏠려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스켓 매매라 그러는데요. 우량주들을 이제 바구니에 담아져 있는 바구니째 사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삼성전자 쪽에 좀 매수세가 좀 쏠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 왜 올랐을까라는 이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지난 1월 달에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삼성전자가 지금 2018년도에 하락이 꽤나 크게 나왔는데, 여기서 더 그냥 그대로 밀려버리면 외국인들이든 기관이든 얘네들도 삼성전자에 대한 손실, 저 위에서 사놓은 물량들은 손실이 커질 거잖아요. 물론 이 해지를 많이 해서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들로 해지를 해서 많이 먹었겠지만, 또한 뭐 공매도 부분들도 수익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바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보다는 이만큼을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올려칠 때 외국인들이 약간만 도와준다면 쉽게 끌어올려질 것이고, 얘네들은 결국에 여기서 팔아먹는다 이거죠. 여기서 팔아먹는다 이거예요. 그쵸? 다시 이거를 끌어올려 놓음으로 인해서 38,000원대에 팔 수 있는 것을 46,000원대에 팔 수 있도록 매우 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에요. 잡주처럼 쉽게 슉슉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죠. 쉽게 돈을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자금이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큰 자금이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한 번씩 들어 올려놓고 빼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의 지난 한 달간의 어떤 상황을 보면 결국 외국인들과 기관은 외국인과 기관은 현재 지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즉 이놈들이 여기 바닥에서 어떻게든 좀 끌어올려 놓고,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빠져버렸으면은 훨씬 그랬을 건데, 이 평균 단가가 38,000원, 37,000원 이렇게 해서 팔았어야 될 것을 지금 현재 요 구간에서 이렇게 이 정도에서 팔았으니까 훨씬 높은 가격에서 팔았다는 거죠. 그 지금 오늘 상승시키는 이런 요인 부분들도요, 사실 내용과 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는 돈의 흐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환율도 원화 약세 지금 현재 유지 중이니까 지금 외국인 내지는 삼성전자가 어떤 우리 시장을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지만, 조금은 그 마치 삼국지의 장비가 장판교에서 조조대군을 홀로 맞서서 싸울 때, 내지는 제갈량이 사마이를 속이기 위해서 망루 위에 가서 검은 고를 뜯을 때 진짜로 매복 없이 병사가 없어가지고 군사가 없어서 혼자 그냥 머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어찌 보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뭐 이렇게 했고, 이제 조조군을 막는 장비처럼 야 이놈 조조놈아 와봐라 내가 뭐 다 죽여버리겠다 쩌퍼 하는 것처럼 그런 그 모양새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좀 그런 정도 의심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는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정리가 되고 후퇴하고 물러나고 있는 부분들이고, 마지막에는 삼성전자 하나만 이제 빠져나오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삼성전자 오늘 하나 때문에 지금 지수가 상승을 해봤습니다만, 일단은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필요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수를 하락을 안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반등에 대한 부분들로 어떤 많은 개인들과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의 수단으로 쓰여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속임수에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이 이제 채권 같은 이런 부분들. 오늘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왜 지수가 올라가지? 시장이 올라가지? 나 삼성전자 한 놈 때문에 올라가네? 그럼 누군가는 오늘 중국 시장 올라가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 뭐 우려감이 지금 해소된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막 이제 구글에서 하웨이 그 거래 끊는 거 그거 좀 유예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다시 화해 분위기가 어쩌고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중국 시장이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냥 뉴스 흘러 들어댕기는 것들 그런 것들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TV 봐오시는 전문가님들이 원고를 쓸 때 방송 이제 원고 있잖아요. 대충 써요. 그냥 기사 대충 몇 개 읽어가지고 그거대로 그럴싸하게 짜집기해서 자기가 읽는 것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고지고대로 믿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돈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자. 돈의 흐름을 보고 판단할 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지수가 올라갈 만한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라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이제 모르겠으나, 내일 또 시장이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쩌냐 저쩌냐 흐름들 좀 봐야 되겠죠? 현재로서는 그 나스닥 선물이 센 편이거든요. 어제는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인텔, 그 다음에 퀄컴 같은 이런 회사들도 그 하웨이하고 거래를 끊는다. 이제, 미국
정책, 미국 정부 정책에 의한 부분들로 끊는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위주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기술주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지금 번복이 될런지 오늘 밤 이제 미국 시장을 좀 봐야 되겠죠.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 좀 유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잠깐 나와서 오늘 한 12시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선물도 조금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우리 시장은 지금 이상한 상황으로 상승을 했다. 의심을 해볼 만한 상승이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흐름은 어떻게 이제 앞으로 더 볼까요? 지수 흐름 앞으로 어떻게 더 볼까요? 지금 이제 곧 장이 마칠 때인데 좀 더 떨어져서 끝날 것 같아요. 한 2060 정도로 떨어져서 끝날 것 같은데, 뭐 똑같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는 오늘 뭐 양봉이 살짝 나와봤자 그렇게 크게 올라가는 부분들도 아니고 상승폭 부분을 장중 반등으로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제도 장중 반등이었고 큰 흐름은 하방인데 장중에 반등을 해보고 그걸로 반등이 끝나버렸어. 오늘도 일단 아침에는 갭상승이라기보다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상당히 정직하게 움직인 거거든요. 상당히 힘을 쓰면서 움직여 봤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툭하니 떨쳐놓고 끝나겠죠.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하방에 대한 분위기 부분들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은 아직까지는 하방 오파, 하락하는 오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그죠? 1, 2, 3, 4, 5가 진행 중인데, 그죠? 1, 2, 3, 4, 5파가 진행 중인데 여기에 5-1, 요 반등이 5-2, 다시 5-3, 5-4, 5-5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지만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으니까 가능성입니다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유효해 보이네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유효해 보입니다. 아직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상승폭을 저렇게 많이 반납시킨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2061.43으로 2061.25로 일단 마무리를 하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어요. 다만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너무 큰 삼성전자가 저렇게 좀 올라버리니까요. 좀 지수 움직임 분석에는 약간의 혼동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채권 오늘 상승, 그다음에 환율 지금 원화 약세 계속 유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작스러운 급반등을 보이기는 좀 어렵고, 현재 어쨌든 주식을 들고 계시면서 손실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제가 보기에는 반등 나올 때마다 현금 비중을 아직까지 높여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코스닥은 675 최대 675까지 떨어지면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675까지 떨어지는 걸 기다려서 거기서 레버리지를 매수하거나 콜을 매수할 겁니다. 내지는 주식들, 좋은 주식들 후보들 지금 골라놓고 있거든요. 여기 바닥쯤에서 사볼 만한 좋은 주식들, 실적만 좋으면 돼요. 무슨 주식이든지 간에 실적만 마이너스가 아닌 종목이라면 어떤 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쳐다보시면서 마이너스 실적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크게 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기보다는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가 제일 좋습니다. 매출. 거기서 이제 부채가 좀 적으면 좋겠죠. 어쨌건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회사. 자,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오파 하락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에 중간 파동에서의 그 반등파가 살짝 나와봤다 정도로 보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2025까지 아직은 열어놓자. 그렇다고 여기서 여러분들 무조건 하락에 대한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럼 매매가 꼬입니다. 아, 무조건 하락하겠지? 무조건 하락하겠지? 나는 오로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콜 가지고 오전에 단타 쳤는데, 본인은 콜을 안 사. 왜? 다시 떨어질 거야. 나는 이미, 내지는 이미 풋을 너무 많이 질러놨어. 그런 식으로 치우쳐서 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저의 예측인 거지, 현실로 바탕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몰라요. 이때까지는 거의 맞췄지만 마지막 파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파동은 중간 파동은 좀 더 명확성이 높지만 마지막 파동은 변수가 많아요. 마지막 파동은. 그리고 어쨌든 메이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얘네들이 끝자락에서 어떻게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뭐 우리가 트럼프가 무슨 소리를 언제 갑자기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갑자기 쏠지 안 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확신 갖고 하지 말자. 그런 부분이고, 늘 했지. 보험용, 우리가 뭐 풋방향을 본다 하더라도, 비중이 풋이 많다 하더라도 보험용 콜은 일부 아주 작은 물량이라도 들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전해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하방 쪽 분위기를 좀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오늘은 뭐 특별히 살펴볼 만한 뉴스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보다는 인도나 브라질 주식이 좋고, 뭐 미국 쪽에 투자도 좀 신중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뭐 얘기 하나가 좀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가 비교적 고평가됐다고 진단. 고평가래요. 고평가. 한국 주식이 비싸다. 한국 증시가. 그러니까 즉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찌됐건 간에 지금 외국인들의 이탈 부분들이 뭐 저런 내용에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우려감들은 좀 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좀 봐야 할 것 같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9%대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대규모 블록딜 소식이 4,300억이니까 매우 크죠. 이런 부분들을 일단 매도세가 상당히 컸는데,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라면 한번 정도 저 밑에 바닥에서 한번 집어볼 필요는 있는, 뭐 어쨌든 코스닥 시가총액 1위니까요. 그래서 그걸로 치면 오늘 지수 많이 안 빠진 겁니다.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저렇게 마이너스 9% 빠졌는데, 그래서 많은 종목들, 특히 제약주들, 나머지 제약주들이 좀 힘을 받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카메라 부품주들, 그 다음에 생체 인식 관련주 코렌모, 크루셜텍, 슈프리마 뭐 등등 이런 것들 많이 좀 상승을 했어요. 오랜만에 자화전자, 캠시스, 옵트론텍 뭐 이런 종목들 좀 힘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뭐 특별한 특징적인 부분들까지 보기는 좀 어려운데, 일부 이제 헬스케어 종목들, 네, 인바디, 그리고 뭐 비트컴퓨터,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정도가 오늘 조금 특징적으로 많이 움직임이 있기는 있었네요. 자, 어쨌든 현재는 아직은 주식을 많이 담을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내일 또 이제 대응 부분들 잘 해석하시면 되겠지만,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들 여전히 대비하자. 아직은 저는 아직 인버스를 많이 줄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코스닥 거는 조금 줄였는데, 떨어지면 이제 확 줄일 거예요. 근데 코스피 쪽은 많이 안 줄였습니다. 코스피 쪽은 어쨌든 2025까지 가면 그때쯤에 아마 인버스를 절반 정도 줄이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들 많이 하셨고, 네, 오늘 또 수익 나신 분들 축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진간하면 시장이 오락가락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때는요, 가급적 단타 수익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좋겠죠. 네. 자, 모쪼록 성공 투자가 늘 이어지시기를 또 제가 간절히 또 기도하고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